네, 이처럼 대혼란이 빚어진 SK텔레콤의 유심 무상교체 첫날 2차 피해를 봤다는 신고도 접수가 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염흥렬입니다. 네, 이 해킹 피해 불안감에 유심 바꾸려는 사람들이 대리점에 몰리면서 오늘 굉장히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재고가 없어서 헛걸음도 치고 이게 4월 18일 날 해킹을 인지하고서 열흘이 좀 지났는데 이런 사태를 예상 못했을까? SKT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그 초유의 사태고요. 처음에 물량 확보가 2,500만 개 유심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 대리점도 이렇게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SKT의 이 준비 이 상태는 미흡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모두 바꾸려면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지금 6개월이 걸린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네, 아까 그 보도에도 잠시 나왔지만 예. 이렇게 이 신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유심을 바꿔준다는 것은 그 믿음의 근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분증을 보고 이렇게 확인해줘야 되고 다시 유심을 이렇게 이전의 유심을 빼고 다시 새로운 유심을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리점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되는지는 좀 파악이 필요하지만 예. 이 대리점에서 일하는 그 실제로 유심을 바꿔주는 인원들에 대한 이 추가적인 인원 확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유심을 교체하는 게 어떤 100% 안전을 담보하는지 이게 정확한 해킹 사태에 대응하는 해법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현재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정보가 유심 내 한 세 가지 정보입니다. 하나는 사용자를 인증하는 인증키라는 정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사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사용자의 고유 식별 정보 IMSI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심 고유 정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유출이 됐다면은 유심의 복제가 가능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 해커에 의해서 유심 복제를 이용해서 이 복제 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근본 원인은 뭐냐? 그 나갔던 이 세 가지 정보를 무용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무용하게 만드는 수단이 새로 정보를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바꿔주는 게 유심 교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는요. 새로운 정보를 이제 입력해야 되는데 결국은 유심을 교체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일 수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지금 2차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더 정확한 거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쓰는 핸드폰이 먹통이 되더니 알뜰폰이 개통이 돼서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라는 이제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좀 이거는 좀 구분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심 정보를 이용해서 해커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심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복제폰을 만들어서 통신을 바꿔채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계좌 모바일 금융 앱에서 이 특정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행위는 또 다른 모바일 앱 금융 앱의 보안 체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해커는 그 추가적인 정보, 예를 든다면은 공인 그 금융 인증서랄지 있잖아요. 아니면 OTP랄지, 아니면 계좌의 비밀번호랄지, 아니면은 모바일 금융 앱을 사용하기 위한 핀 번호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획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부산 지역에서 나왔던 이 알뜰폰으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그 5천만 원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해커가 이 두 가지 것들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두 번째 부분을 이렇게 해커가 할 수 있는 아직 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엔 좀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금융 보안 앱 보안 체계에 의존해서 다시 보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피해와 관련해서 이제 심스와핑 범죄가 우려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심스와핑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아까 복제 아까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심 정보를 활용해서 복제 심을 만들 수 있고요. 하드웨어 심을 만들 수 있고요. 그 심을 복제 폰에 이렇게 이 심 정보에 이렇게 넣어서 그러면 심이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복제 이 원래 사용자를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복제 폰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 통신을 이렇게 복제 폰으로 이렇게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문자랄지 아니면 뭐 우리가 통상 2차 인증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SMS를 통해서 그 인증 정보를 해커가 가로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SKT가 이 제공한 대책 중에는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심 스와핑 공격을 막기 위해서 심 이용자 보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가 1차적인 수단이 되지만 또 이제 SK 입장에서는 이 고객의 신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심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저는 평가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결국에는 지금 2,500만의 고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입을 수 있는 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예,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SK가 제공하고 있는 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지만 심 교체를 대리점에 가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해커가 공격할 때 이 고객 입장에서는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핸드폰이 먹통이 되거나 아니면 먹통이 됐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뭐 이런 이상 징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고객들이 유념하게 살펴보고 있다가 그거를 신고해야 되는 SK에 이렇게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SKT가 지금 뭘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고 있냐면 이 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폰이 부산에서 이렇게 또 연결을 요청하면 SKT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고객이 똑같은 정보를 이렇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니까 그거를 탐지하는 이상행위 탐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FD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SK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 SK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으면은 거기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 방법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